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처음으로 두 후보가 1대1로 TV에서 맞붙었습니다. 다음 4년 우리가 모두 아는 두 후보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 혹은 트럼프. 90분간 1대1로 맞붙은 TV 토론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미국은 토론이 끝나면 바로 누가 잘했나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4년 전 승자 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복수냐. 일단 1차 토론의 승자는 트럼프였습니다.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시작합니다. 4년 만에 마주했지만 두 사람은 악수도 눈인사도 없었습니다. 11월 대선을 넉 달 앞두고 CNN 스튜디오에서 처음 열린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TV 토론. 시작부터 트럼프의 맹공세가 이어졌습니다. They just had the funeral for this girl, 12 years old. This is horrible what's taken place. What's taken place in our country. 바이든은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쳐다볼 뿐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토론은 청중 없이 90분 동안 진행됐고 마이크는 발언권이 있을 때면 켜지도록 했습니다. 4년 전 말을 끊고 흥분한 태도를 일관했던 트럼프는 이번엔 다소 차분해진 반면 감정적인 것은 바이든이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을 때도 말을 하거나 특히 트럼프가 과거 미군 전사자를 패배자, 호구로 칭했다고 말할 때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트럼프라고 말하는 등 실언도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임기 중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는데 한국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I went to South Korea. I convinced Samsu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here in the United States. 90분간의 토론 직후 트럼프 캠프는 수십 년간 회자될 놀라운 성과라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들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론 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보로 67%가 트럼프라고 답했습니다. 조기 TV 토론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던 바이든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관심 가는 오늘 TV 토론이었어요. 모두가 아는 두 후보가 또 리턴 매치로 붙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겁니까? 오늘 TV 토론을 통해 보여준 이 두 대선 후보의 태도가 4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4년 전에 비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장면이 다소 포착됐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라거나 바닥을 쳐다보고 실소를 터뜨리는 모습 등이 그대로 화면에 포착된 겁니다. 발언 시간 점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체 발언 시간 중 바이든이 36분 12초, 트럼프가 41분 2초를 썼는데 상대 공격을 위해 쓴 시간은 트럼프가 18분 4초로 바이든보다 5분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말도 더 많이 하고 공격도 더 많이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 그럼 꽤 차이가 났는데 워낙 지금 박빙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대선 레이스도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오늘 대선 토론을 두고 미 언론들 중 상당수가 바이든의 판정패라고 평가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터는 트럼프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동안 바이든이 논쟁에서 비틀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부각됐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토론 주간사인 CNN 방송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압승을 보였는데요. 토론 전엔 45대 55로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토론 이후 시청자의 67%가 트럼프가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하던데요. 왜 이렇게 이 토론을 빨리 했나 봤더니 심지어 대선 후보가 아직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왜 벌써 한 거예요? 네, 통상 9월에서 10월 사이 열리는 대선 TV 토론이 이번에는 3개월 빠른 6월 말에 열리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두 후보는 양당 전당대회를 통해 본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CNN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게만
토론 자격을 주고 있는데 두 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 양자 대결로 진행된 겁니다. 또 바이든 측이 트럼프의 양자 토론일 경우에만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토론은 또 있을 테니까 아직 남은 건데 이게 미국은 특히나 이 대선 TV 토론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역대 대선 TV 토론에서 활약한 후보가 최종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대표적인 TV 토론의 수혜자입니다. 영상 보고 오실까요? Such a proposal. There you go again. 네, 상대 후보의 긴 연설에 내놓은 이 한마디로 위트 있는 후보라는 평을 받으며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도 4년 전 했던 이 발언이 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is shut your, up, man? listen, who is on 당시 바이든의 말을 끊고 발언하는 트럼프에겐 무례하다는 평이 쏟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이 졌다라는 평가가 많다는데 그럼 앞으로 대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대선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후보 교체를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11월 대선까지 넉 달 정도 남았고 9월에 2차 TV 토론이 열리는 만큼 바이든 측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뒤집기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솔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초반 우위 속에 원희룡, 나경원 후보 판을 뒤집으려는 공세가 거셉니다. 친윤그룹에서도 한 후보 고립 전략을 펴는 모습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초반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의 지지율은 한 달 전 대진표 확정 전보다 오르며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심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은 저는 약간 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로 치면 1회 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경험이 미숙한 이런 경우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생각을 점점 더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전 민심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친윤계는 한 후보 고립 작전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 후보 만남만 거절했고 김기현 전 대표 측이 주최한 친윤 모임에도 한 후보를 빼고 다른 후보만 초청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오히려 동정표가 모일 수 있어 이런 견제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을 다시 찾았고 원 후보는 박완수 경남지사, 한 후보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며 당원 비중이 높은 영남 지역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첫 선고가 오는 10월이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는 9월이면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가 오는 9월 6일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총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재판입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는 8월 23일 이 전 대표를 신문한 뒤 오는 9월 6일 검찰의 구형을 듣고 선고 일정을 정할 걸로 예정됩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쯤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태양광 회사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돈 일부가 신 의원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에는 신 의원이 지난 2020년 수상태양광 사업체 관계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태양광 사업 발주가 지연 없이 이루어지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해결하는 데 도와달란 명목으로 신 의원에게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하면서 신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신 의원이 처음입니다. 오늘 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지 못해 8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검찰의 강제 수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를 살펴보고 엄격하게 하겠다. 검찰은 1억 원 중 일부는 신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이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돈을 건넨 사업체 관계자는 21대 총선에서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후 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이 문제 제기라며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멋대로 왜곡했다고 하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독대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장과 통화 내용을 적은 메모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의장에게 특정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불 지르고 침묵으로 구경하고 있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근거가 있었다면 1년 반 넘게 뭐 한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왜곡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실에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KBS, EBS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면서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특히 MBC 장악 시도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를 준비 중이죠. 김 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다음 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경기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 여야 의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틀만 도둑심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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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복주 방송사범 남용 탄핵 막아내자! 막아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 절차 착수를 의결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4년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7월 11일까지 박문진 이사 공모를 진행해 8월에 이사 9명을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급하게 MBC 장악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치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홍일 위원장님, 탄핵 받으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MBC 사장 뭡니까? 네, MBC 사장 두고 수싸움이 치열한데요. 지금 사장을 지키려는 민주당, 바꾸려는 여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파 방송, 거짓 허위 조작 방송 아니었습니까? 그 MBC 사장을 누가 바꾸는 거예요? 네,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바꾸는데요. 이 박문진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오늘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교체 작업에 착수했고 기존 이사 임기가 끝나는 8월 12일이 디데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 교체를 두고 수싸움이 시작됐다는 건데 민주당 카드는 뭡니까? 네, 다음 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서 8월 12일 MBC 사장 교체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자,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의 카드는요? 네,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할 사람이 사라지면 탄핵을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이 없으면 어차피 8월 12일에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의결로 방통위원장이 없어도 선임 작업은 진행이 되거든요. 8월 10일 디데이에 맞춰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곧바로 박문진 이사를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박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죠. 자, 그럼 민주당이 새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려면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박문진 이사를 임명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진짜 뭐 치열한 수싸움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후보 2대남 공약 무슨 내용이에요? 네, 최근 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건이 온라인에 달구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나경원 후보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유죄 추정에 억울함 당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시끄러운 사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성범죄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억울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남녀 분리된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인데 다음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본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완전 실제가 아니어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가만히 있으실게요. 자, 이 경찰이 좀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도 있는 건데 결론이 났어요? 네, 이 사건 신고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자백해서 이 남성의 억울함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좀 억울하겠네요. 그럼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또 있을 만도 하네요. 네, 2대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선 한동훈 후보 세상을 바꿔달라, 나경원 말이 100% 맞다,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한동훈 캠프에서는 2대남이 아닌 청년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숫자 때문에 뭘까요? 네, 이준석 의원이 손수 달았던 현수막이 문제였습니다. 학부 유치관리 현수막을 경기교육청 앞에 광교에 달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현수막 잘 달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자세히 보시면 현수막 게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5개 광고물법상 현수막 설치 기간이 지나게 된 거죠. 온라인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현수막 게시 기간을 위반했다며 강제 철거를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기간이 있으니까 현수막도. 이준석 의원은 뭐라 그래요? 네, 단순 실수였다며 현수막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요. 단순 해프닝이라지만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윤수민 기자, 오늘 여랑야랑은 마지막이죠? 네, 그동안 재밌는 정치 뉴스 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취재하며 여랑야랑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랑야랑은 계속됩니다. 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복싱 전설 홍수환 회장이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사전 5기 신화와도 관련이 있다는데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아나,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1970년대 벤텀급 복싱 세계 챔피언 자리에 우뚝 섰던 복싱 전설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 홍 회장이 다음 달 1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합니다. 파나마는 홍 회장과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4번 다운당하고도 일어나 역전 KO 승리를 따낸 사전 5기 신화를 쓴 곳입니다. 홍 씨는 이후에도 경기 상대였던 카라스키아와 만나는 등 파나마를 수차례 오고 갔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4번째로 파나마를 방문하는 거고요. 좌우 원수였지만 지금은 아주 친하게 된 카라스키아 선수가 있는데 한국과 파나마의 사이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보고 오겠습니다. 카라스키아는 지난 2016년 방한에 자신의 글러브를 홍 회장에게 전해줬고 홍 회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바 있습니다. KO패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경제인이 주로 많이 가지만 파나마와 교류했던 인사가 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을 포함한 특사단은 파나마에서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게 된 손흥정 감독 측과 피해 학부모 측의 대화 녹취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최소 5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피해자 측은 피해자 죽이기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손흥정 감독과 코치 2명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한 아버지 A씨. A씨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문제를 하면 되는데 아니니까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한다 뭐 한다 4천억에 이적한다 2천억. 저는 20억 안 부르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값이라며 비밀 유지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흥정 감독님도 그렇고 유명하고 축구협회가 넣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잖아요. 언론도 맞고 축구 그런 것도 다 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 돈이 아까워. 합의금 액수를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합의금을 받아주면 일부를 떼주겠다는 거래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 그냥 줘 주고 해결해 그냥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1억 드릴게. 답을 주시면 저는 얘기할게요. 변호사님이 진짜 되게 열심히 좋아해서 잘하셨다. 합의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피해 아동 부모는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학부모 A씨는 범죄가 된다면 공갈 협박으로 고소장을 내라며 경찰에서 어떤 조사도 받고 처벌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죽이기와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전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씨. 피해 선수와 나눈 대화까지 SNS에 공개하며 연인 관계였다고 재차 주장했는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혜인 씨. 이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난달 21일과 24일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대화에는 이 씨와 피해 선수가 당시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으며 사귀는 사이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피해 선수가 이 씨에게 성추행 행위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전지훈련 기간에는 만나지 말고 한국에 돌아가서 만나자는 언급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훈련 기간 중 연인 관계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선수 측은 다시 만나보자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행위에 대해 당황하고 놀라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고 전지훈련 후에 이 씨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SNS에 대화를 공개하며 재반박한 것입니다. 이 씨 측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결과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재심은 오는 8월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씨의 징계가 확정되면 2026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발자국이 피의자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의 간사 피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씨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저에게 아주 추리소설을 아주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족적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요. 일면식도 없고 장소도 죽었다는 사람 장소도 모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의 사무실에서 간사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샌들 족적. 경찰은 족적과 일치한 샌들 주인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되다 2014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020년 6월 현장의 족적과 A씨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감식 기술의 발달로 족적의 특징점 10여 개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3년 넘게 압수수색과 보강 수사를 벌여 A씨가 범인일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연습 스윙으로 착각하고 지나가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 어제 오전 9시 15분쯤 60대 여성 A씨가 골프공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두 번째 홀에서 공을 쳤는데 일행 앞으로 지나가던 A씨가 그만 머리에 공을 맞은 겁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외부에서 구급 오셔가지고 이송만 하신 걸까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조치하시는지. 경찰 조사하겠죠? 경찰은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연습 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요. 네,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해당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40대 부부가 있었던 걸로 파악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년 동안 이 공장의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망자 중에 40대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한국 남성과 40대 중국 여성으로 사고 당일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각각 다른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 유족 측은 합동 장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이 한 번도 정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장관님?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예. 여야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인력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예, 했던 것이고요. 재정의 한계도 있고.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현장에 안 가보니까 제시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개선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는 사망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북한은 이틀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렇게 잘 날아갔다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군이 기만과 과장이라며 이후 결말이 담긴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발사 후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이상의 물체가 우리 군 장비에 포착된 것은 이틀 전 새벽 5시 반쯤. 물체 뒤로 흐르는 연기의 궤적이 구불구불한 모습입니다.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불이 붙은 모습이 보이고 작은 파편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북한이 어제 탄두 여러 개를 탑재한 다탄두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군이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한 폭발 영상을 공개하며 재반박한 겁니다. 평양서 발사된 미사일은 원산 인근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최대 250km까지 날아가는데 이 파편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발사 실패를 신기술 시험 성공으로 포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봤을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은폐하기는 어렵죠. 우리 군은 초기의 폭발에 정확한 재원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무더기 로켓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군기지를 향해 로켓 40발을 발사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레바논에 근거를 둔 친이란 성향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대공 방어 체계 아이언돔을 가동해 발사된 로켓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남부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스라엘 북부에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What Hezbollah is trying to achieve in northern Israel is to drive the population out and make it unviable for civilians to return to the area. So for that, Hezbollah doesn't need to cause massive area effect or massive structural damage to.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당국자의 분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비해 레바논 거주 자국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의 국제공항에서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증축 공사 마치고 재개장한 곳인데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공항 지붕 구조물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는 흰색 승용차가 깔려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기둥은 차량을 덮쳤습니다. 구멍이 난 공항 지붕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5시 반쯤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1터널 출국장 쪽에 있는 차량 승하차 구역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3월 증축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곳인데 재개장 석 달 만에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공항 측은 오후 2시까지 모든 항공기 출발을 중단했습니다. 또 천장이 무너진 터미널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도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공항 측은 폭우와 강한 바람에 지붕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는 기록적 불볕더위에 폭우까지 이어지며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상황. 인도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러시아 북서부 지역을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선로 밖으로 객차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4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열차가 선로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러시아 북서부 코미 지역에서 승객 230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14량 가운데 9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40명 넘게 다치고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 중엔 16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철도청에 따르면 사고는 북극권 광산 도시인 보르쿠타에서 남부 흑해 항구로 가던 열차가 폭우로 철로 일부가 유실된 구간을 만나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승무원 과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열차 위로 회색빛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슬로바키아 남부에선 체코 프라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오가는 열차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차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K zrážke došlo na železničnom prieceste autobusu, došlo k rozdeleniu autobusu, takže ten autobus je rozdelený na dve časti, takže tak. 당국은 교통안전용 게이트가 설치된 건널목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회의 참석자 벨기에에 머무르고 있는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둥근 달이 떴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둔 보름달 모양 가스기구인데요. 달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밝은 빛을 내는 기구가 떠오릅니다. 지름 22m 보름달 모양을 본뜬 헬륨 가스기구 서울달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6일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케이블 줄을 따라 수직으로 떠오르는 방식인데 기구에 탑승하면 상공에서 15분간 머물며 한강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130m 상공에 올라와 있는데요. 약 11km 떨어진 북한산을 비롯해 서울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엔 최대 15km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50일간의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탑승료는 성인 25,000원으로 한 번에 최대 3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맨날 밑에서 저 여의도 거기 공원에서만 놀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도심 한복판에 2.6톤 규모의 대형 기구가 들어서는 만큼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에서 물건 떨어지거나 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갑작스런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줄이 파손된다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서울시는 열기구가 아닌 가스기구로 불이 붙지 않는 헬륨 가스를 사용해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또 케이블로 지면과 연결돼 있어 이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맞춰 운행 여부와 탑승 인원도 조절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강북 지역에서도 평당 분양가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매수 심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 견본 주택에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반 분양은 1101가구 중 463가구. 이 지역 대장 아파트 단지와 엇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 중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7억 원을 넘고 59제곱미터도 13억 원대에 달합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이들의 매수 의지는 강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지금 이게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자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재값도 오르고 있고 또 전세값도 오르고 있어서 구입하시면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서울 전세값과 매매값이 오르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전망되면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수도권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년여 만에 5천 건을 돌파하는 등 당분간 나홀로 불장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아직 액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경영계는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 등은 임금을 덜 올리자는 반면 노동계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동태탕집을 운영하는 박창윤 씨.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이 부담스러워 직원을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가족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5개 업종을 꼽아 최저임금을 조금 덜 올리는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식과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 업으로 박 씨가 운영하는 탕이나 국밥집, 중국집과 치킨집, 분식점 같은 비교적 영세한 분야들입니다. 딱히 큰 기술이 필요 없어 부가가치가 낮은 데 비해 타 업종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편의점과 택시업계도 포함됩니다. 채널A가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두 업종 모두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로 현 수준의 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해, 겨울엔 따뜻해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돈 주고 한다 그러면 불공평하긴 하죠.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난이 오히려 가중되고 그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미래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도 임금 인상폭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2일 차등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임플란트 한 번에 30만 원대, 저렴한 가격에 혹할 때 있죠.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중단돼서 환불을 요구해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9만 원의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치과를 찾은 60대 남성 이모 씨. 그런데 광고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거기서 임플란트 요구한 비용이 35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14만 원으로 됐어요. 발치 직후 건강상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전에 듣지 못한 시술을 이유로 절반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뼈이식을 했다든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뼈이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건 환불할 수 없다. 지난해 임플란트 선납 진료비를 환급해주지 않아 생긴 분쟁은 3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그 전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치과들은 이벤트 할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75만 원, 하나는 80만 원이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그 가격인 건가요? 30만 원만 많긴 하다 50만 원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 비용 추가로 나오실 수도 있고
소비자원은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아차산 조기축구장에 손흥민 선수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캡틴과 함께한 동네 축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간미. 조명이 켜진 한 축구장. 한 선수가 공을 딛고 꽈당 넘어집니다. 흰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이 사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어제 광진구 아차산 풋살 경기장에 깜짝 등장한 겁니다. 초등학생 등 인파 60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렸고 손흥민 선수 동작 하나하나에 연신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와, 인간인가? 손흥민 선수는 15분씩 여러 경기를 뛰며 2시간 반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 월드 클래스 선수가 우리 일반인들하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행복이죠.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훌륭한 선수 이전에 일반 생활축구, 일반 시민들하고도 잘 어울려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조기축구 경기장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가수 임영웅과 함께 조기축구팀을 상대로 뛰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휴식 중인 손흥민 선수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토트넘 프리시즌에 합류합니다. 토트넘은 한국을 찾아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프로야구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 팬들과 함께 파도 타기 응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올 시즌 5번째 경기 관람이죠.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홈구장인 대전 이글스파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 시즌 들어 5번째 방문입니다. 오늘도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한화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관중과 함께 파도타기 응원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구단주 방문에 보답이라도 하듯 한화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선두 타자 황영묵의 첫 공부터 홈런. 올리지 못했고 총을 떼었습니다. 갑니다. 우중간 쪽 쭉쭉 뻗어갔습니다. 황영묵 선수의 솔로 홈런. 이어 노시환의 투런포 홈런으로 달아났고 만루 상황에서 터진 2루타에 주자 3명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화의 8대3 승리. 이로써 김승현 회장의 올 시즌 직관 5경기는 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5년 5개월 만에 이글스파크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이달에만 벌써 3번째 방문입니다. 야구 광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1993년부터 31년째 한화 이글스 지분 10%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야구단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 건 김승현 회장이 유일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라이온즈 주식 2.5%를 갖고 있었는데 사망 후 유족들이 대구시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현 회장이 다음 달 올스타 브레이크 전 이글스 선전을 응원하고자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김승현 회장의 야구장 방문이 이글스 승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모두 하는 근대 5종.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가 큰 종목이죠.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승마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배정되는 말과 20분 안에 교감하는 게 관건인데요.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근대 5종 대표팀이 레이저런 훈련을 시작합니다. 달리기와 사격이 합쳐진 종목으로 가파른 호흡을 조절하며 사격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승마와 펜싱, 수영까지 대표팀은 하루 동안 5종목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승마입니다. 앞선 펜싱 경기 1등이 명단에서 먼저 추첨하면 그 뒤부턴 무작위로 차례로 말이 배정되는 겁니다. 장애물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성향의 말이 배정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말이 경기를 거부하면서 1위를 달리던 선수가 0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선수와 말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이 시간 동안 말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 경기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도 훈련 때마다 매번 다른 말을 타며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말들도 많이 타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루하루 다른 말을 타면서 이제 여러 유형의 말들을 느끼고 장애물을 잘 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근대오종 대표팀. 다음 달 파리에서 대한민국 첫 근대오종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하늘 아래 폭염이 기승이었지만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하는 건데요. 이번 비 많은 양이 강하게 내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비는 내일 새벽 제주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와 충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호우로 쏟아질 텐데요. 내일 낮엔 제주 지역에, 오후부터는 서쪽 전반에, 밤부터는 전국에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서쪽 대부분 지역에도 최대 120mm가 넘는 양이 내리겠습니다. 더위도 이어집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31도, 춘천 32도, 대구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인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불안정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정부는 사퇴를 언급하면서 파행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방통위는 방송은 물론 통신산업정책까지 총괄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방통위가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방송 콘텐츠 그리고 통신 경쟁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쟁에 골병 드는 방통위, 뉴스에 마칩니다.